네, 2025년도비 전공체육 기출문제 중 스포츠사역에 대한 정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역 문제는 A 10번, B 6번, B 7번 3개의 문제가 나왔는데 A 10번부터 보도록 할까요? 다음에 가는 중학교 체육교육과협의회 내용 중 일부이며 나는 체육 수업에서 학생과 교사가 나눈 대화 내용이어요. 체육교육과협이 하고 있네. 박 교사, 지난 학기에 실시한 체력 증진 프로그램 결과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의 전반적 체력순을 높이고자 한 프로그램 기획 의도에 따라 마지막 시간에 측정 학생의 체력순이 프로그램 참가 전과 비교하여 평균 25%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선생님. 이번 프로그램 결과는 머튼이 구조 기능주의 이론에서 사회현상 및 제도 분석을 행위의 의도에 따라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눈 주장을 해석할 수 있어요. 이에 따르면 학생들의 체력이 향상된 결과는 의도되고 동의되고 기대되었던 명시적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고, 네, 다만 몇몇 학생들의 운동이 너무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체육과 스포츠에 대한 호감도가 프로그램 참가 전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네, 이 부분은 잠재적 기능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머튼은 이것을 의도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고 기대되지 않았던 기능으로 설명합니다. 결국 몇몇 학생의 체육 수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 사실은 저희 체력 증진 프로그램의 계획이나 의도와 다르게 나타난 결과인 거죠.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구조 기능주의 이론 관점으로 알고 있는데 머튼의 구조 기능주의 이론 관점에서 기능, 행위의 결과에 따라 순기능과 역기능, 행위의 의도에 따라 명시적 기능과 잠재적 기능은 개념 중심 스포츠 사회학 2학기 신선생 교재 V존 미니에 나와 있었는데 모의고사에 다루지 않아서 난이도 상 문제로 많이 틀렸다. 기억, 명시적, 니은, 잠재적, 개념 중심 스포츠 사회학 2학기 신선생 교재로 스포츠와 구조 기능주의 이론, 머튼의 구조 기능주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 순기능과 역기능, 행위의 의도에 따라 명시적 기능과 잠재적 기능, 기출문제, 지도사 문제에 나온 흔적이 없어서 난이도상으로 나의 합격과는 무관하다. 2025년 내년에 공부할 수험생은 행위의 의도만 나왔기 때문에 행위의 결과도 알아두면서 연결짓는 공부를 하면 좋겠구나. 실제 대학 이론서를 보면은 이와 같이 머튼은 행위의 결과에 따라 숨기는 역기능, 행위의 의도에 따른 명시적 기능과 잠재적 기능, 명시적 기능은 의도되고 동의되고 기대되었던 기능, 잠재적 기능은 의도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고 기대되지 않았던 기능으로 나와 있네요. 컨트롤 X, 컨트롤 V로 시험 문제 나왔었다. 좀 더 들어가서 잠재적 역기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잠재적 순기능이라는 말이 나와서 행위의 결과, 순기능, 역기능과 행위의 의도, 명시적 기능, 잠재적 기능이 연결되는 문제도 앞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의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행위의 의도에 따른 명시적, 잠재적 기능 힌트가 나와 있는데 긍정적인 거는 순기능으로 평균 25% 이상 향상된 것은 순기능으로 볼 수 있겠네요. 머튼이 구조 기능주의 이론에서 행위의 의도에 따른 명시적 기능, 의도되고 동의되고 기대되었던 것으로 너무 힘이 들었던 호감도가 감소한 것은 부정적인 행위의 결과에 대한 거고 잠재적 기능 나와 있고 의도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고 기대되지 않았던 기능, 흥미가 떨어진 사실 결과는 부정적인 기능으로 볼 수 있겠죠. 이제야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실제 V존 미니 교재에도 있어서 리딩을 열심히 한 친구들이 맞은 학생도 있지만 기출과 지도사에 없어서 틀려도 나의 합격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2024년 스포츠 지도사 문제에 파슨스의 아질 모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더 집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슨스의 구조 기능주의 아질 모형 밑에 있는 머튼의 구조 기능주의 이론이 나와서 출제위원들이 틀리도록 낸 문제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미니에 머튼의 구조 기능주의 79페이지에 나와 있고 명시적, 잠재적 기능,
명시적 기능은 의도되고 동의되고 기대되었던 기능, 잠재적 기능은 의도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고 기대되지 않았던 기능인데 이와 같은 것들을 읽으면서 리딩한 소수 친구만이 맞췄고 커트라인에서 좀 더 많이 맞았을 친구도 있지만 나의 합격에는 큰 지장이 없는 난이도상 문제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결되는 문제로 권교사는 저는 전교 학생들이 홍보하기 위해 저희 학교에서 매 학기에 발간하고 있는 땡땡이네 슬기로운 학교 생활에 체력 향상 결과표와 인터뷰 내용을 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인쇄 미디어로서 뉴스의 정보를 강조하고 명확한 정보 자료를 제공한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 교사, 권 선생님은 인쇄 미디어 한 매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김 교사, 네 선생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체육활동에 소극적 학생들이 더 많이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체육 수업의 흥미와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많은 시청각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영상들을 체육관 내 TV를 통해 지속적으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 교사는 TV와 같은 쿨 매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권 교사, 네 선생님, 학생들이 관심 있게 볼 것 같아요. TV 수용자의 참여도가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을 언급해주고 있는 권 교사, 김 교사, 권 선생님께서 선택한 인쇄 미디어 한 매체는 제가 김 교사가 선택한 매체 TV 쿨 매체와 비교하면 정보의 정밀도와 진실성이 높은 것이죠. 권 교사의 한 매체는 김 교사의 쿨 매체와 비교했을 때 정보의 정밀도와 진실성, 정의성, 개념정의, 논리성이 높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메시지의 정의성, 정밀성, 정보의 정밀도, 진실성과 같은 말을 얘기하죠. 높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 이외에도 한 매체는 다른 특성이 있는데 수용자의 감각 참여성, 감각 몰입성이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권 교사 인쇄 미디어 한 매체, 김 교사 TV 쿨 매체이고 비교했을 때 메시지의 정밀성이 높은데 감각 참여성과 감각 몰입성이 낮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맥루안이 제시한 이론에 근거하여 밑줄 친 디귿에 해당하는 특성 두 가지를 감각 참여성과 감각 몰입성이 낮다라고 볼 수 있고 2021년도에 축구 쿨 스포츠가 나왔었는데 그것을 TV와 인쇄 미디어로 매체, 한 매체 쿨 매체로 바꿔서 문제가 나왔던 것이다. 개념 중심 스포츠 사회학 2학기 신성민 선생의 교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맥루안 한 미디어 쿨 미디어 나와 있고 메시지의 정밀성, 수용자의 감각 참여성, 수용자의 감각 몰입성. 한 미디어는 메시지의 높은 정밀성과 수용자의 낮은 감각 참여성과 수용자의 낮은 감각 몰입성, 이것이 문제로 나왔고 메시지의 정밀성은 정보의 정밀도와 진실성이란 말이 나와 있네요. 와, 2학기 신성민의 교재가 드디어 굉장히 중요한 교재가 되었는데 또 다음에는 박보현 선생님 책이 중요할 수 있고 또 다음에는 한국 스포츠학회 책이 중요할 수 있어서 돌고 도는데 이 많은 책을 언제 다 볼 수 있을까? 규은쌤 도와주세요. 그것들이 총망라된 미니 교재로 안내해드리고 그런 것들이 총망라된 구조도 심지어 대학 이론 수업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미니 253페이지 밑줄 친 니은 이후 맥루안이 제시한 미디어 분류 기준 2021년도 이미 나왔던 거죠. 축구가 쿨 스포츠에 대한 정의성이 낮고 감각 참여, 감각 몰입성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 인쇄 미디어 한 매체를 TV 쿨 매체와 비교한 걸로 바꿔서 냈었다라고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로 학생과 교사의 대화 내용, 사회학습 이론, 스포사회화 이론의 사회학습 이론, 역할 이론, 준거 집단 이론이 있는데
사회학습 이론을 통해 레너드가 주장한 개념에 근거하여 A에 나타난 스포츠 역할학습 방법 기재 강코간 강화 코칭 관찰학습 알고 있는데 저는 야구를 처음 접했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첫 수업 때 가까운 사람의 공을 던지는 것조차 어려웠던 기억이 나지요. 하지만 기능이 뛰어난 친구를 보면서 배웠고 야구 동아리 활동하면서 선배의 동작을 보고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현재 기술이 완성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반의 김땡땡 학생과 야구부 동아리 이땡땡 학생이 대표적인 역할 모델이 된 강화 아니고 코칭 아니고 관찰학습이 정답이죠. 스포츠 사회화 이론, 사회학습 이론, 역할 이론, 준거 집단 이론, 사회학습 이론의 접근 방법, 레오나르드 강코간의 관찰학습이 나왔습니다. 캐년과 맥퍼슨이 이야기하는 사회화 과정의 요소, 개, 주, 사, 개인적 특성, 주요 타자, 사회화 사항도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선생님, 저는 무엇보다도 야구 경기를 한 학기 동안 리그로 할 수 있어서 학교 생활이 매우 행복했어요. B의 대화에 나타난 군중의 명칭을 블루머, 드디어 나왔네요. 주장에 근거하여 쓸 것. 맞아요, 선생님. 학기 말에 있었던 결승전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전교생이 야구장에 나와서 각자 응원하는 팀을 열심히 응원했었죠. 저는 기쁨과 흥분에 가득 차서 춤추고 기뻐하는 학생들의 장면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았어요. 저도 아직 기억이 생생하네요. 모든 학생들이 경기 분위기에 따라 감정이 다소 격화되어 흥분을 하기도 했었지요. 경기가 끝나고 모두 즐거워 교실로 돌아갔었죠. 학생들의 마음이 살짝 다소 격화된 언급을 하고 있는 블룸이 이야기한 우, 인, 능 표 중에 표출적 군중에 해당됩니다. 한국 스포츠사회학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은 이와 같이 우, 인, 능 표 중에서 표출적 군중은 춤추는 군중, 보기에 나와 있는 문장이죠. 감정으로 시작하고 참가자들이 모여 억눌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에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하는 사람들, 응원하고 춤추며 기뻐하는 관중, 감정이 다소 격화되어 흥분한 군중, 다소 격화된 흥분, 기쁨에 대한 표출적 군중, 감정적 흥분으로 기쁨, 흥분, 감사 등의 감정을 강하게 표출한다. 2학기 신선생님 교재에는 이와 같이 나와 있었죠. 블루머는 우, 인, 능 표이고 능동적 군중에 대해 페데리코가 도, 치, 공표로 되어 있는데 이전에 페데리코 문제가 나왔습니다. 도, 치, 공표는 블루머의 우, 인, 능 표 중에 능동적 군중에 해당되는 거예요. 선생님, 블루머가 이야기한 표출적 군중이 있고 페데리코가 이야기한 표출적 폭도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표출적 군중이 기쁨에 미친 상태라면 표출적 폭도는 분노에 미친 상태로 구분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안내해 드렸던 것이 그대로 출제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와 관련된 V존 미니교재 277페이지 보면은 사회학습 이론의 접근 방법, 기출문제로 과거에 나왔던 어떻게 코칭이라는 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스포츠 지도사 그래프 도표, 강코간 얘기하면서 관찰학습을 주의 있게 보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 모의고사에는 있었나요? 사회 모의고사에서 관찰학습, 그 선수의 타격 자세를 관찰하여 자신만의 것으로 발전 관찰학습 빨간색으로 정답 칠해주면서 관찰학습 언급해준 기억이 납니다. 10회에도 학생들에게 강조했었는데 그때는 코칭이 지도사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집중했지만 강코가 알아두는 거 중요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관찰학습 옆에 있는 지도사 코칭 언급했던 것 같아요. 6회 백스 7, 8 문제는 어땠나요? 맥루안이 이야기한 정의성, 감각, 참여성, 감각, 몰입성, 지도사 문제로 확인시켜 드렸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해 모방이 일어나는 현정샘에 대한 관찰학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사 문제에 코칭이 나왔지만 강화, 코칭, 관찰학습을 접근 방법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7회 모의고사에는 있었나요? 블루머의 군중 분류에 이와 같이 우인능표 언급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2024년 1년 전을 확인해 봤더니 3회 때 페데리코 이야기하면서 블루머 등장하게 되었지요. 그 1년 전에 2023년도에도 블루머 우인능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표출군 중 블루머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2, 3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계속 모의고사에 냈는데 드디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공비 6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은 체육대회를 앞두고 개최한 땡땡 고등학교 체육대위원회 회의 내용이어요. 지난 회의에서는 축구 경기장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과 관련된 규칙으로 나에 대한 구성적 규칙, 체육사 철학, 스포츠 윤리학 문제로 풀었는데 코클리의 주장에 근거하여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스포츠 제도화의 과정 4가지가 있죠. 규칙의 표준화, 공식 규정위원회에서 규칙 시행이 있고 활동의 전문적 합리적 측면 강조, 경기기술의 정형화 4가지가 있었는데 시험 문제에 2가지가 나왔었고 나머지 2가지가 낼 건데 니은 축구 경기 장소는 후문 운동장에서 출전 선수는 각 팀 9명으로 구성하고 심판은 3명이고 경기 시간은 전후반 각각 30분으로 하는 것으로 만들었고 또한 경기 길에 항상이나 선수 보호차에서 참가 선수 전원이 축구화를 착용하는 규칙의 표준화, 활동 규칙의 표준화를 얘기하고 있죠. 2014년 기출문제 나왔었고 2022년 기출문제 나왔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클리 스포츠의 제도화 과정으로 규칙의 표준화, 공식 규정위원회 규칙 집행, 행동활동의 조직적 합력 측면 hướng 경기기술 정형화가 있는 활동 규칙의 표준화는 공식적인 집단 및 조직에 의해 표준화된 일련의 공식적 절차와 규정이에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절차와 규정을 통한 규칙의 표준화가 존재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나왔네요. 2014년도 기출 문제 때는 제도화라는 게 나왔고 그 제도화 코클리가 뭐라고 그랬는데 활동 규칙의 표준화, 공식 규정의 규칙 시행, 활동의 조직적 전문적 측면 강조, 경기기술 정형화, 단순 열거 문제로 나왔는데 2022년 기출 문제에서는 체육 선생님께서 과학적 훈련 프로를 준비해 우리들의 체력 기술을 향상시키고 영상 장비를 활용해 다른 고등학교의 전력을 분석함으로써 각 학교에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전술을 잘 준비해 주신 것 사례를 통해서 명칭을 맞추는 행동의 조직적 합리적 측면 강조, 합리적을 전문적이란 말로 쓸 수 있어서 사례를 통한 명칭이 점점 중요하게 되었고 그런 훈련을 계속하게 됐던 거죠. 허나 명칭을 구조도로 잘 외우면서 사례까지 공부한다는 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모의고사 문제 5회를 보면은 코클리가 제시한 스포츠의 제도화 과정 중 정답은 경기기술 정형화였는데 4가지 언급하면서 규칙의 표준을 공부했었겠죠. 7, 8월 달에 진행된 6회 모의고사를 보면은 스포츠 제도화 요소 속성 코클리 스포츠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공식적 집단에 의해 표준화된 절차 및 규정이 규칙의 표준을 얘기하고 그와 같은 규칙이 공식적 집단에 제정되는 것이 공식 규정의 규칙 집행이라고 규칙의 표준화와 공식 규정의 규칙 집행을 연결해서 안내해드린 기억도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전공비 7번 문제. 이번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에서 우리 땡땡 고등학교 스포츠 동아리가 참가한 종목의 결과입니다.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던 무용반과 등산반을 제외하고 매우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농구는 1위, 축구는 2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맥킨토시의 스포츠 분류가 드디어 나왔네요. 미래에 나올 회색 문제가 최근에 나온 빨간색으로 등극했어요. 등산은 극복 스포츠이고 무용반은 율동 스포츠이고
농구와 축구는 경기 스포츠로 볼 수 있는데 밑줄친 등산, 극복 스포츠로 보여집니다. 경기 스포츠, 투쟁 스포츠, 극복 스포츠, 율동 스포츠 중에서 밑줄친 등산, 극복 스포츠, 맥킨토시 스포츠 분류, 경기, 투쟁, 극복, 율동, 한국 스포츠 사회학회에 나와 있는 대학 이론서, 한트룡 선생님이 나와 있는 대학 이론서 모두 다 미니에 정리되어 있죠. 모트가 유형한 내용에 근거하여 밑줄친 니은에 해당하는 규범의 명칭, 스포츠 집단 구조적 요인, 위치, 지위, 역할, 규범이 있고 규범, 모트가 이야기한 규범에는 공식 규범과 비공식 규범에 의해 공식 규범은 규정 규범과 금지 규범, 비공식 규범은 허용 규범과 선호 규범이 있지요. 저희 팀원들이 하나가 되어 멋진 플레이를 펼쳐서 좋은 성적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전통적으로 훈련 기간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시합 당일 함께 이동한다는 회칙이 있기 때문에 오전 6시 학교에 모여 함께 경기장으로 이동하자고 사전회의에서 정한 규정 규범을 얘기합니다. 스포츠 집단 구조용인 위치, 지위, 역할, 규범, 스포츠 집단 규범의 유형으로 모트가 이야기했는데 임원장 선생님이 나와 있는 교재를 도표로 이혁기 신성희 선생님 교재로 언급되었습니다. 훈련 시간 정하에 준수하도록 하는 것 규정 규범 그대로 나와 있네요. 이와 관련된 V존 미니 교재 19페이지에 보면은 경기, 투쟁, 극복, 율동, 스포츠 나와 있습니다. 이혁기 신성희 교재에 경기, 투쟁, 극복, 율동, 스포츠 언급되어 있네요. 모의고사 1회 모의고사 때 극복 스포츠의 사례로 등산이 나온 것을 보면은 학원 모의고사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기출도 아닌 학원 모의고사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 주셔서 꼭 그것이 맞는 건 아니다. 학원 모의고사 문제를 내주시기도 하고 빼주시기도 한다.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9회 모의고사에도 맥킨토시 스포츠 분류가 나와 있네요. 선생님, 모의고사 왜 똑같은 거 좀 다르게 2번이나 내나요? 9월 달에 전체 돌리고 10월 달에 전체 돌리고 11월 달에 9회 때 전체 돌리고 10회 때 전체 돌려서 너무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이와 같은 거는 한 번 더 내기 때문이고 그대로 적중해서 맞췄습니다. 10회 모의고사 2023년 2년 전에도 이런 것들을 다뤘는가 확인해 봤더니 이와 같이 맥킨토시 스포츠 분류가 나올 거예요. 극복 스포츠 그대로 말한 대로 앞으로 나올 거예요. 23, 24, 25 대비로 그대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니 398페이지 집단 규범을 보면은 모트에 대한 보여드린 표가 그대로 나와 있고 402페이지에는 표에 대한 설명으로 규정, 금지, 허용, 선호가 나와 있네요. 심판의 판정을 허용, 심판의 존재를 선호,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7, 8월에 진행된 6회 모의고사를 보면은 모트가 제시한 스포츠 집단 규범 유형으로 이와 같이 규정, 금지, 허용, 선호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7, 8월 달에는 스포츠 지도사 문제로 만드는데 한계가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까지 넣었더니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지난 모의고사도 찾아봤는데 2년 전에 출제한 문제에서도 모트가 이야기하는 규범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올해까지 모의고사에 연결돼서 출제해 보았습니다. 그 전 2022년도에도 모트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나올 것을 얘기했는데 드디어 나왔구나. 이어지는 문제로 슈츠의 주장에 근거하여 가에서 의미하는 스포 집단 발달 모의 명칭을 쓸 것. 스포 집단 발달 모형은 터크만의 선형 모형, 슈츠의 진자 모형, 갈란트 콜로드니 존스가 이야기하는 주기 모형 세 가지가 있는데 터크만의 선형 모형은 계속 나왔으나 슈츠의 진자 모형은 나온 적이 없었지만 앞으로 나올 거라고 계속 모의고사 때 냈던 것 같아요.
스포츠 동아리가 구성되고 계속해서 긍정적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스포츠팀이 발달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 요구 수준에서 발생하는 팀원 간의 관계성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나타나요. 1. 팀원으로서의 포석 2. 통제 3. 팀원 간의 영향성에 따라 대인관계가 변화가 발생하고 팀이 안정되는 과정에서 응집력의 부침 현상, 집단 내 갈등, 긴장, 불만족 등도 발생하기 마련인 선형 모형이 아닌 진자 모형을 의미합니다. 기출문제는 뉴이지만 V전 패스 911 모의고사로 매년 나왔었다. 스포츠 집단의 발달 과정, 턱만의 선형 모형, 슈츠의 진자 모형, 갈란트 콜로데인 존스의 주기 모형이 있습니다. 나의 대화에 나타난 상업주의로 인한 스포츠의 가치적 변화를 코클리의 주장에 근거하여 서술할 것. 코클리가 제시한 상업주의로 인한 스포츠의 변화는 한태령 박보영 선생 가라사대 목적의 변화, 규칙의 변화, 선수 코치의 경기성의 변화, 조직의 변화가 있고 이혁기 신성민 선생 교재 한국스포츠사회 교재 가라사대 목적, 구조, 내용, 조직이 있는데 학교 스포츠클럽 농구 결승전에서 정땡땡에서 보여준 덩크슛은 이번 대회 최고의 장면이었습니다. 경기를 관람한 관중들 뿐만 아니라 대회에 같이 참가한 선수 사이에 엄청 유명해진 것 같더라고요. 정땡땡 학생이 덩크슛 성공했을 때 관중의 반응이 엄청 뜨거워졌지만 우리 팀이 이번 대회에서 새롭게 시도하였던 수비 전략에 관중들이 더 많은 갈채를 보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네,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한 현상은 스포츠 내용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스포츠 관중이 팀 코치 선수가 하는 복잡한 전술 전략 등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화려한 기술에 열광하고 지지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한태령 박보현 선생님은 선수 코치 경기성의 변화로 이야기했고 이혁기 신성민 선생님 한국스포츠사회학회는 스포츠 내용의 변화로 이야기한 거죠. 덩크슛 엄청 유명해지고 화려한 기술이 심미적 가치라면 우리 팀이 이번 대회 새롭게 시도했던 수비 전략, 팀 코치 선수에게 있는 복잡한 전술 전략은 영웅적 가치를 얘기하는 스포 내용의 변화는 심미적 가치에서 영웅적 가치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2018년도 기출문제 반복된 내용으로 상업주의로 인한 스포츠의 변화, 목적의 변화, 내용의 변화, 구조의 변화, 조직의 변화, 관객의 반응에 따라 스포츠는 심미적 가치에서 영웅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2018년도 기출문제를 보면은 기술적인 능력과 완숙도에 대한 심미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극적인 표현의 형태와 완성도를 이야기하는 영웅적 가치를 얘기해서 코클리가 주장에 따라 선수 및 코치 지향성의 변화, 내용의 변화를 얘기하고 심미적 가치에서 영웅적 가치를 이동한 걸로 되어 있네요. 대학 이론서 교재에 따라 완벽하게 분석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383페이지 미니 교재를 보면은 이와 같이 선형 모형, 그 다음 진자 모형이 나와 있고 대인관계의 변화, 성원으로의 포석, 위기질서를 위한 통제, 성원 간의 정서의 유대 나와 있는 거 슈츠의 진자 모형이 있군요. 389페이지에도 선형 모형 밑에 슈츠의 진자 모형 나와 있고 대인관계의 변화, 특정 과정에서 집단 내 갈등, 긴장, 불만족 발생, 응집력 부침 과정으로 슈츠가 이야기하는 포석, 통제, 정서적 유대의 영향력을 이야기했는데 모의고사 문제에 나왔었나요? 2회 모의고사입니다. 출제위원들이 제거한다는 2회 모의고사에 슈츠의 진자 모형, 대인관계의 변화, 집단 내 성간의 갈등, 긴장, 불만족 등 나와 있고 슈츠가 이야기하는 주요 요소 3가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출제위원 선생님께서 2회 모의고사 할지라도 좋은 문제는 출제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1년 전에도 이와 같은 보기를 보여드렸고 진자 모형에 대해서 박스 처리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냈던 기억이 나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준비했었다. 올해 7, 8월에 진행된 6회 모의고사를 보면은 심리적 가치보다 영웅적 가치를 중시하는 걸로 나와 있고 그 밑에 상업주의와 스포츠 변화, 목적, 내용, 구조, 조직도 언급하는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6회 모의고사를 보면은 이와 같이 상업주의와 스포츠 변화에 대한 내용 나오면서 목적, 내용, 구조, 조직, 한국 스포츠 사회학에서 이야기한 것도 보여드렸었네요. 2024년 1년 전에 10회 모의고사를 찾아봤더니 기출문제 변형한 것으로 심리적 가치, 영웅 가치 나와 있었네요. 올해 모의고사로도 충분했었는데 과거의 모의고사를 제가 공부하면서 갑자기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걸로 제작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스포츠 사회학 외울 것도 많고 정리할 것도 많고 대학 이론서도 많아서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V존 맵 구조도로 잘 정리된 테마가 있고 V존 미니, 기출문제와 정답, 스포츠 지도사 문제와 정답, 선택형 추가 문제와 정답, 관련된 대학 이론서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리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한다면 2025년도에도 시험 당일 좋은 점수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